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8월 17일 전당대회인데 뭐 이미 후끈 달아온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3파전 얘기하고 있어요. 김송정님, 김송정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어제 사퇴를 했어요. 뭐 예정대로 꽉 채워서 24일 사퇴를 했는데요. 어제 사퇴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제 사퇴의변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최고위원회 당 대표로서 주재하는 발언을 했던데 너무 많은 양이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두 번은 읽고 왔는데 뭐 현안들에 대해서 소위 이제 수사 현안 또 재판 현안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몇 가지 꼭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속됐죠, 저 신천지 이만희 건 또 정말로 우리가 환호에 맞아야 안아야 될 환호에 맞아야 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5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 등등을 쭉 현안을 짚었어요. 대체로 이제 저도 최고위원 했지만 당 대표는 국가적 어젠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는 민생 또는 뭐 어떤 뭐 지방 주도 성장 뭐 이렇게 국가적 어젠다를 먼저 크게 그리고 대체로 최고위원들에게 이렇게 꼭지를 나눠주거나 또는 이제 소신에 맡기는 그런 스타일로 되는데 정청래 대표의 특징은 이제 개혁의 일종의 어떤 그 선두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현안들에 대해서 언급한 게 눈에 띄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했던 그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얘기한 뒤에 이 대목은 제가 아시죠? 우리 장윤선 기자님 정청래 대표가 연임 나와서는 안 된다. 전당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소식껏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표현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아니에요. 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보고서 첫째,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일정한 각을 세우는 형태가 아닌가. 지금 표현 그대로 이재명 정부는 자 대상화했지 않습니까? 대상화하고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썼죠.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마치 대통령께서 개혁이라는 과제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 대통령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 통합 또 포용 개방 그래서 보다 지지층의 확장을 그러므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이 굉장히 통했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개혁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자신의 개혁주의자라는 기치를 들고서 한번 크게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읽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제 긴 글 가운데 이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네 번의 대통령을 민주정부 4기의 어떤 적자로서의 후보 이걸 좀 강조한 것 이것도 맥락이 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 대표니까 저는 충분히 뭐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까지 역대 대통령님들을 언급하는 거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적어도 작년 민주당 정부 이후로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네 분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걸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하고 뭐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본인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당 대표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정통성을 승계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욕심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뉴스아킥에서 해주셨어요. 근데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임은 왜 욕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헌법적으로 대통령 단임제 5년 단임제 국가입니다. 이 점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죠. 뭐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또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원 집정부제와 같은 절충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단임제 5년 단임제 국가를 취한 이유는 역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부, 쿠데타 정부들, 독재 정부들 거기다가 심지어 문민이라고 얘기하는 윤석열마저도 사실상 군 출신과 다를 바 없는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5년 단임제의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능력껏 잘하면 중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어떤 그 국가 주도 세력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책임주의에 맞는 행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갖고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아픈 대목들이 독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의 내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독재를 꿈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어떤 지도력, 우리가 민주정부 안에서 민주당의 안에서 보다 다양한 지도력을 보이고 국가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대외적으로 확장해가는 이러한 전략은 대단히 유용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세상사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여기서 국제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초스피드의 사회, 초격차 사회가 됐습니다. 약간의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한 최종적인 그 성과의 측면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격차를 내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코스피 9천 얘기하면 박수는 치지만 제가 우리 집에서도 엊그저께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주식을 해요. 저만 안 합니다. 주식을 하는데 본인들은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주식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그런 것을 정말로 크게 칭찬은 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초격차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특히 기술 격차가 갖는 최종적인 성과의 어떤 차이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이뤄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특히 뭐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절벽이라든지 에너지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영속해 나간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소위 중도 실용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걸로 집권했고 그러면서 내란 진압을 안 했냐? 내란 진압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개혁 안 했냐? 검찰 개혁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됐습니다. 11월 달에는 검찰청 없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출 그러한 당 대표가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지도 노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세죠. 정청래 대표 지지 세력이 있죠. 있는데 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자칫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데 정청래 대표가 과도하게 개혁을 주장하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반개혁으로 몰고 개혁 대 안정, 개혁 대 성장이라는 이러한 전략적 어떤 그 패러다임의 대립을 유도하고 그것이 지지층의 분열을 유도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세력이 약화되고 민주 세력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것을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